품사하고 문장 구성 요소가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빨리 배우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좀 늦게 배워요. 빨리 배우는 아이들은 네. 글을 제대로 읽어요. 한 글자 한 글자가 이 글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문장이나 이런 걸 대충 그냥 읽고 전치사 다 빼놓고 네네. 웬만한 건 다 빼놓고 그런 아이들은 품사를 찾으라고 그러면 안녕하세요. 대치동 영어학원 내부 고발자입니다. 오늘은 영어 공부 3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것입니다. 백 원장님, 네. 영어 공부 3계명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책 읽기, 그리고 두 번째는 영작하고 다시 쓰기, 그리고 세 번째는 문법 기초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책 읽기. 책 읽기의 중요성은 진짜 아무리 말해도 이제 과하지가 않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평가를 받잖아요. 수능이라는 것을 살펴보면 이제 수능을 보고 그 수능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이제 교과 과정 또는 시험 체계가 정해진다고 보면 돼요. 수능을 보면은 어떤 새로운 글을 보고 그 글을 파악하고 그것을 잘 이해하면 점수가 잘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글을 파악하는 걸 어떻게 연습하냐? 글을 많이 읽어야죠. 선생님이 이 글의 내용은 이렇고 흐름은 이렇고 분위기는 이렇고 의도는 이렇고 어떤 것이 이제 이어질 것이고 어떤 배경으로 이게 이렇게 써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의 지문을 공부하는 그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은 새로운 지문이 왔을 때 아이가 그것을 인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한번 보여주는 거지 그 아이가 그 시뮬레이션을 본다고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실제로 스스로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또 큰 게 뭐냐면 읽기하고 이해하기가 꼭 같이 가지가 않아요. 저희는 매일 보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는 읽었다고 해요. 읽었니? 읽었대요. 한 글자도 빠짐없이 다 읽었어? 다 읽었어요. 그래, 무슨 내용이야? 모르겠는데? 야, 단어나 문장 같은 거는 몇 퍼센트 정도 알 것 같아? 한 70%는 이해할 수 있대요. 야, 그럼 내용을 파악할 수 있잖아. 그거는 모르겠는데요? 내용 파악을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기계처럼 그냥 읽는 거죠. 선생님들이 읽는 거를 보고 그게 이제 공부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스스로 읽는 그 체계를 그 연습을 많이 하지 않아서 그래요. 일정 부분은 스스로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또는 글의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데 수능 지문을 보면은 지문이 굉장히 짧아요. 리딩 부분을 보면은 28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지문이 25개 정도 되죠. 그러면 그 지문을 2분만 하나씩 읽어야 되는데 2분도 시간이 안 되죠.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주제 넘어갔다가 저 주제 넘어갔다가 만약에 그걸 시험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공부라고 생각하고 몇 시간을 거쳐서 그걸 푼다. 그럼 집중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희는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같은 주제를 오랫동안 읽을 수 있는 책을 선정하는 거죠. 책도 비문학을 선정해서 하면은 효율은 더 높아요. 아이가 집중해서 읽을 수 있다면. 그런데 학년이 낮아지면 낮을수록 비문학 좀 어렵죠. 이야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야기가 있으면 사람들이 따라가기 쉽죠. 사람이 뭔가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야기가 있으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글이 만들어지거나 지금처럼 학문적으로 발달이 안 됐을 때는 이야기를 통해서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도 이야기를 통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한 이유가 사람이 이야기는 잘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 이유는 책 속에는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접근하기는 쉬운데 동시에 글을 읽고 한 책의 내용을 파악하려고 연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글에 친하게 되는 거죠. 이야기가 없으면은 재미가 없어서 네. 오래는 못할 것 같아요. 책 읽기나 뭐 영어 학습이나 이런 게 상당 부분은 혼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수시로 전환이 되는 체제로 공부를 하면은 집중이 유지가 안 되고 재미가 없으니까 자꾸 딴 걸 하게 된다. 영어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려면은 이야기가 있는 글을 읽으면 되겠군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영작하고 다시 쓰기인데요. 책을 읽거나 글을 쓸 때 두뇌 스캔을 뜹니다. 그러면은 글을 쓸 때가 그냥 읽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두뇌 부분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공부할 때 볼 수 있는 거는 시간당 머리를 많이 쓰면 쓸수록 그 학생은 발전이 있는 거예요.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머리를 많이 쓰면은 머리 많이 쓰는 부분에 그 뉴런과 뉴런 사이에 연결고리가 두터워져요. 뉴런 하나가 그냥 하나 연결된다고 이게 공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두터우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물들이 여러 그 커넥션을 이루어서 빨리빨리 커넥션이 적으면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고요. 커넥션이 많으면 금방 이루어져요. 자연스럽게 느끼기에는 별로 힘들지 않고 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당 머리를 많이 쓰게 되면 그만큼 뉴런과 뉴런 사이에 연결고리가 많아지는 거죠. 책 읽기보다 오히려 글을 쓸 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모국어가 아니라 외국어로 글을 쓸 때 이 두뇌 사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머리가 좋아지고 공부 잘할 수 있게끔 머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저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게 고무적이라고 봐요. 어떤 거냐면 점점 더 주관식, 점점 더 글쓰기로 영어 교육이 자꾸 변해가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IB라고 하는 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굉장히 글쓰기를 많이 시키는 그 커리큘럼을 가져온다. 뭐 정치인들 몇 명이 벌써부터 얘기를 하고 네. 한국 전체의 모든 학교들이 이 시스템을 따라할 수도 있다. 저는 뭐 실효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트렌드는 글을 많이 쓰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뭐 두뇌 과학적으로 그리고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두뇌를 많이 자극시킨다는 거죠. 두 번째는 글을 쓰고 나서 다시 쓰기를 해야 돼요. 이 부분이 교육적으로 지도를 할 때 봉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공교육에서는 잘 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그런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구현이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중요한 부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영어 교육의 질을 평가할 때 요거를 굉장히 많이 비중을 두거든요. 영어 글쓰기 첨삭지도,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지냐, 네. 그게 이루어지는 교육이 양질의 교육이다. 그렇지 않고 뭐 객관식 답맞추기로 끝나는 정도면은 양질의 교육이라고 보긴 좀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실제로 지도를 하다 보면 제가 느끼는 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문제 풀기 하고 그냥 문법 배우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아이들 중에 그게 잘 안 맞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게 맞는 아이들이 별로 없죠.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해서 예상을 하고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겠구나 하고 막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런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학생들은 특히 문법 같은 부분에서 주관식 문제를 계속 풀어도 자꾸 틀린 이유가 너무나 작아요. 연습량이. 그러면은 주관식 문제를 많이 해가지고 푼다. 근데 이거 지겹잖아요. 내용이 없으니까. 근데 글쓰기를 하다 보면 12줄, 20줄, 24줄, 30줄 이렇게 쓰다 보면 연결이 되고 쓰다 보면 빠져들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첨삭을 해서 문법을 맞추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주관식 대입이 상당히 좋고 사고 능력이 이제 증대되고 머리도 좋아지고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시간당 선생님 입장에서는 좀 손이 많이 가는 건데 아이 입장에서는 상당히 시간당 효용이 높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좀 문제인데 주관식 문제나 객관식 문제 지금 풀어야 되는데 왜 글을 쓰라고 하냐. 다시 쓰기 싫어한다. 그리고 글쓰기 너무 어렵다. 나는 어떻게 쓸 줄 모르겠다. 이런 친구들 많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이 가장 필요하죠. 글을 쓰는 기회를 주면은 글을 읽을 때의 관점이 많이 전환되는 걸 느꼈거든요. 그냥 읽으라고만 해서 분석적으로 읽어라 하면은 분석적으로 읽었던 경험이 별로 없었던 아이들은 분석적으로 읽는 게 뭐지? 이런 반응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한테 읽은 거에 대해 글을 써 하면은 글을 쓰기 위해서 읽는 거를 분석적으로 하더라고요. 분석적으로 읽는 거를 권장하는 게 글쓰기다라는 차원에서도 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말을 시켜보면은 주어 동사를 가지고 말을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말할 때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글을 쓸 때 주어 동사 어순을 갖춰서 글을 못 쓰는 거예요. 이건 비단 영어뿐만 아니라 한글도 그렇습니다. 네네. 제가 여태까지 경험으로는 이런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기 좀 어려워요.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학원에 왔으니까 네. 공부를 잘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잘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기초가 뭐냐? 주어 동사 어순에 맞춰서 글을 쓸 수 있게끔 한글이 됐던 영어가 됐던 저희가 이제 교육시킬 때는 한글하고 영어 같이 쓰게 할 때가 많잖아요. 네네. 요게 되기 시작하면은 그때 다른 공부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라이팅이라는 게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잡고 가는 거죠. 아쉬운 점은 이게 안 되는데 딴 거 계속 하면은 계속 시간 낭비가 된다고 저는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을 보면은 문법이 뭐 복잡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거 요거를 배워야 된다. 어떤 게 있죠? 품사랑 문장 성분 이런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품사랑 문장 성분이 안 돼 있는 애들은 어떻게 글을 쓰냐. I was dead 뭐 이렇게 쓰던가 네. I was died 뭐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건 좀 괜찮은 아이. I dead. 아니면은 뭐 dead eye.
죽었다 나는 예, 이렇게 쓰는 거죠. 한국어로 치면 뭐 이런 거죠. 나는 죽은 하고 문장 끝내는 거죠. 이런 거 엉터리 있잖아요. 한국어로 나는 죽은 하고 누가 말하고 가만히 있으면 뭐 어쩌라는 거니? 이런 반응이 나오잖아요. 문법이라는 게 원래는 다 의미에서 파생이 된 거잖아요. 의미가 전해지지 않은 문장이 문법으로 안 맞는 문장이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품사란 문장 성분이 현학적이고 이론에만 존재한다. 네. 이렇게 느끼지 않고 실용적인 거구나 라고 느끼면서 실제로 영어 실력 향상에도 많이 도움을 줄 것 같아요. 이게 문법 중에서 실은 뭐 별로 상관이 없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투부정사의 뭐 이게 부사적의 목적이냐 뭐 감정의 원인이냐 이거 구별하는 거는 실은 영어 실력 향상에 그다지 도움이 안 될 경우가 많은데 이제 제 수업을 듣다 보면 아이들이 좀 놀랄 때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투부정사에 부사적용법이 4가지가 있을 텐데 야, 시험범위 나올 때 그걸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문제 맞힌 다음에 어차피 그 다음엔 까먹을 거야 네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야, 그리고 중학교 때 이거 한두 문제 틀려도 되고 고등학교 가면은 이거 안 나와. 해석만 잘하면 된다. 네. 그런 게 좀 많아요. 네네네. 문법에서. 네. 그런 거는 이제 좀 우선순위를 완전 제일 뒤로 네. 미루고 네. 품사 문장 상분을 먼저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냥 몰라도 되고 네. 뭐 특별한 고등학교 안 갈 거면은 중학교 내신 상관없으면은 그거 틀려도 돼요. 그거에 현혹돼 가지고 이제 문장 구성 요소나 품사를 모르고 지나간다. 아, 저는 이게 너무나 안타깝고, 그리고 품사하고 문장 구성 요소가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빨리 배우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좀 늦게 배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런지. 빨리 배우는 아이들은 네. 글을 제대로 읽어요. 아. 제대로 읽는다는 게 뭐냐면 한 글자 한 글자가 이 글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요. 즉 단어 하나가 네. 어떤 역할을 하고 심지어는 어떤 분위기의 역할을 해주는지를 느끼고 의식적으로 생각은 안 하겠지만 무의식적으로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의식 속 세계로 꺼집어내면은 다 나와요. 그러니까는 너무 쉬운 거예요. 글자마다 해석이 어느 정도 되니까 정확히 해석은 안 돼도 어떤 역할을 한다는 느낌이 오니까 금방 배워요. 그리고 문장 구성 요소도 똑같죠. 문장 전체에서 이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딱 알기 때문에 싹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문장이나 이런 걸 대충 그냥 읽고 글자가 있으면 한 70%만 인지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전치사 다 빼놓고 네네. 웬만한 건 다 빼놓고 빼놔도 이제 흐름은 알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버릇이 들어서 그런 아이들은 품사를 찾으라고 그러면 자기가 평소에 해석을 안 하던 신경을 안 썼던 전치사 같은 것들은 해석이 안 돼요. 오래 걸려요. 어떻게 보면 이런 학생들이 힘들어하죠. 품사를 찾으라고 그러면.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죠. so가 접속사 아니에요? so 접속사잖아요. 이게 부사예요? 이건 해석을 안 하니까. 그냥 모양만 보고 판단하려고 하니까 품사를 이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품사를 계속 시키다 보면 이게 변하잖아요. 네네. 그냥 형태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뜻을 알고 그거에 맞춰서 품사가 변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찾게 하는 훈련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글을 제대로 이해하게 하는 기초를 만들어주는, 문법하고 이 리딩하고 다 붙어 있잖아요. 사실은 붙어 있죠. 다 연계가 돼 있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네.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안 돼 있는 학생들을 이제 확인해서 그걸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핵심적인 요소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은 책을 읽고 스스로 이해해야 되고 글 쓰고 그거 피드백 준 다음에 제대로 다시 쓰게 하고 문법에서는 기초적인 부분, 문장 구성 요소, 품사를 잘 알 수 있도록 요 3개가 된다고 하면 나머지는 그야말로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시간을 들이고 스스로 하면은 웬만한 건 다 이해할 수가 있게끔 만들어주는 영어의 3가지 기초. 명확합니다. 네네네. 그럼 공부의 3계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